안녕하세요.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의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1점대 책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1점대 책들이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들 안에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노니쌤 픽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노니쌤의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 우선 가장 간단하게는 시리즈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Step into Reading 이라는 책들이 있고 Scholastic Reader 혹은 Hello Reader 라고 불리는 책의 종류가 또 있어요. 그리고 I Can Read 라는 책의 시리즈가 또 있고요. Ready to Read 라는 책의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많이들 접하시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의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시리즈별로 난이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같은 단계라고 할지라도 Step into Reading 이라는 시리즈가 조금은 더 쉬운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Scholastic Reader 그리고 Hello Reader가 그 다음으로 쉽습니다. 그 다음은 Ready to Read 라는 시리즈이고요. 그 다음으로 I Can Read 라는 시리즈예요. 근데 이거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R 지수로 인해서 난이도가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책꽂이 같은 경우에는 한 칸에 네 가지의 시리즈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시리즈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리즈별로 난이도가 달라진다, 나뉜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즈물로 묶었을 때 책을 선정하기에 조금은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만 사실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 책, Hello Reader의 That's Not Santa 라는 책이에요. 산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책 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Wait, I have an idea 라는 표현인데요. 잠깐만,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이런 표현이죠. 헌데 That's Not Santa랑은 전혀 무관한 또 다음 책에 같은 표현이 나와요. Hello Reader 시리즈의 I Hate My Bow 라는 책인데요. 여기서도 I have an idea 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표현뿐만 아니라 비슷한 단어들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의 표현이라던가 하나의 단어들을 조금은 더 많이 반복해서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반복만큼 좋은 건 없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올해로 11년 차 영어도서관 원장인데요. 지난 11년간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 1점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치 건물을 빗대어 표현하면 기초공사와도 같은 작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순탄치 않잖아요. 영어 단어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1점대의 단어들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의 2점대, 3점대를 언겹결에 올라간다고는 한들 정책이라는 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점대의 단어들이 조금 부족하다 혹은 아이들마다 반복해야 하는 횟수가 다 다른데 덜어는 많이 까먹었다, 많이 잊어버렸다 하는 아이들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반복을 시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또 시간 낭비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빠른 길입니다. 나중에 단계가 한참 더 올라간 후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단계를 낮춰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1점대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은 것 같은데 여전히 아이가 2점대의 책들을 버거워한다 혹은 어려워하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1점대의 책들을 다시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아이들은 2년에서 3년까지도 1점대의 책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속도를 내어서 건물을 빠르게 짓는 것보다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탄탄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와 같은 가치를 갖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아이와 함께 복습을 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엄마표 영어 그리고 엄마표 원서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요. 난이도를 상향 조절할 때는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미션처럼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1점대를 읽다가 아무런 과정이나 어떠한 예고도 없이 2점대의 책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마다 다르지만 그냥 별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2점대의 책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헌데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아마도 크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1점대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은 어려운 1점대의 책들을 다 배열을 해두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1점대 책들 안에서 어려운 책들도 많이 있어요. non-fiction 같은 경우나 뭐 시집이라던가 이러한 책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이 들어있는 책들을 다 쭉 5개 정도는 나열을 해둡니다. 그래서 저희 원의 아이들은 다들 저 친구 이제 곧 다음 칸으로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점수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거든요. 이렇게 상징이 입혀지다 보니 그 책을 하는 아이들 또한도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이제 곧 넘어간다를 아이 또한도 알고 있고 5번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내가 이 5개의 책들을 잘 해내고 나면 다음 칸에 내가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취감이 조금은 남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원에서는 이 미션을 이 책꽂이의 한 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칸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읽고 나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거나 너무 잘하는 경우에는 제가 정해놓은 마지막 미션과도 같은 책 5권 정도를 진행하고 다음 칸으로 더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헌데 가정에서는 모든 책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진행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려워서 퀴즈를 통과하지 못했던 혹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책들을 가장 마지막에 배열을 하는 것 또한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혹은 어머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책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라는 책을 배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non-fiction으로 분류가 되는 책들을 가장 마지막에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엄마표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총 3가지의 방법으로 대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점대 책을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초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약 1년 정도 그리고 빠르면 8개월 정도를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읽는다. 혹은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빨리 2점대로 못 넘어가는 거지?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어른에게도 굉장히 지겨운 일일 수 있잖아요.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그냥 책을 1년 동안 매일 읽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지 않은가요? 아이들도 소소한 이벤트가 있으면 조금은 더 재미있게 원서 읽기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시작한 후로부터 약 4개월쯤 됐을 때 중간 미션 같은 걸 줘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4개월 정도 후 되었을 때 파이널 미션이라는 걸 주는데요. 제가 미션으로 내어주는 책들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미션을 주게 되면 물론 이벤트라는 기능도 있지만
또 좋은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책들, AR 지수가 더 높은 책들을 진행을 했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아이들이 느껴요. 왜냐면 이전 책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이들의 저항을 줄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아까 I can read는 제일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I can read도 종류가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I can read one이 있는가 하면 My first I can read 라고 해서 비스킷 시리즈처럼 되게 쉬운 0점대 책들 또한도 있어요. My first reading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기초적이고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Step into Reading보다도 더 쉬운 단계입니다.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I can read one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리즈들에 비해서 러닝 타임이 조금은 더 긴 편입니다. 다른 책들은 짧게는 7분, 길게는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이 I can read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분부터 시작되는 책들이 많고요. 길게는 15분까지도 러닝 타임이 긴 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은 더 긴 책을 읽기를 바란다. word count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하실 때는 I can read 시리즈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원에도 사용하지 않는 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이들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원하는 책들이라던가 흥미를 느끼는 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요. 만약 내가 내 아이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떠한 것들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고 있다면 그 관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책들을 읽어보는 것 또한도 추천을 드려요. 쉬운 책들로 해서 non-fiction, 즉 정보를 제공해주는 영어 원서들도 많기 때문에 그 또한도 활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다만 이 책들 같은 경우에는 AR 퀴즈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즐겁게 책을 읽고 배움이 있는 목적을 둔다면 읽어보시고 그게 아니라 퀴즈를 꼭 봐야 한다면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엄마표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